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실제 판단. 그 소름 돋던 현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능한 구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입니다. 20년 전 바로 이 장소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전두환 씨는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도 최종 기각했습니다. 1심을 맡은 지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도 원심 구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과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은 당연하고 계엄 준비 시점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계엄 준비 시점도 2023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능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야당의 폭주를 알리는 계몽령이라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주장입니다. 좀 책비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입니다.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경제에 어떻고 민생에 어떻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상대하고 대꾸 주느냐고 나머지 이 6명에 대한 전화 연락을 조금 연락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건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게 구형할 수 있는 건 사형 또는 무기형 둘 뿐입니다. 30년 전 군사반란의 우두머리 전두환 씨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 세력은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였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같은 날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인 전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군의 통수체계와 민주 헌정 질서를 뿌리채 와해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신군부 2인자로 내란 실행을 총괄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넘겨진 신군부 실세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핵심 기획자 역할을 한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과 김종필, 김대중 등 주요 인물을 연행해 조사하는 등 실행을 맡은 보안사 수사단장 이학봉은 각각 징역 15년형이 구형됐고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달라진 시대상을 고려해 더 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